안녕하세요, 카가이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를 시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차죠. 이 이전 모델들이었던 이제 XC70이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V70의 크로스컨트리 XC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원래 볼보가, 우리가 흔히 볼보 하면은 뭐 승용 세단, 특히나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볼보가 의외로 이런 오프로드 내지는 어떤 크로스오버 모델을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이제 V70이라는 외건 모델에 이제 크로스컨트리 XC라고 붙어 있죠. V70 XC가 97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2세대 V70 XC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2007년이 돼서는 3세대죠. 3세대에서는 XC70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XC70이라는 모델이 처음 출시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외건 바디의 지상고를 높여서 어떤 주행 감각을 높이는 그런 크로스오버 모델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자, V90 크로스컨트리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V70 XC의 사실상의 4세대 모델, V90 크로스컨트리라는 이름은 처음 사용을 하지만 사실상의 4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90 세단이 있고요. 지금 V90 에스테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 SUV 형태로 된 게 XC90이 되고요. 그 다음에 V90 크로스컨트리가 네 번째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이 볼보 내부에서는 이제 90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플래그십 라인업 4대가 모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V90 에스테이트는 선보이지 않고 이제 이 크로스컨트리 모델만 이번에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전 세대의 XC70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델이에요.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외건 하면은 좀 짐차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모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XC70도 S80 세단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거든요. S80이 당시에 기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인테리어 품질이라든지 주행 감각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었는데, 이 V90도 마찬가지입니다. S90 자체가 이미 이전 세대인 S80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더 한 클래스 올라간 그런 플래그십 세단인데, 마찬가지로 V90 크로스컨트리도 이전에 XC70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모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외관 디자인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이전 세대보다.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완전 컨셉트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헤드라이트에 뭐 당연히 새로운 패밀리룩인 그 소위 토르의 망치라 그러죠. 토르의 망치라고 하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 뭐 뒷모습을 보더라도 뒷모습도 볼보 에스테이트의 전통적인 그 세로로 길다란 테일램프가 적용이 됐지만, 그 밑에를 또 이렇게 트렁크 리드 안으로 꺾어 넣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보면은 뭐 BMW SUV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좀 독특한 스타일링으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의 존재감도 이전 세대는 그냥 저거 그냥 볼보 외건이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V90 크로스컨트리는 딱 지나가면은 지나간 다음에 한번 고개를 돌려서 보게 되는, 저거 뭐지? 완전 멋있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V90 일반 에스테이트죠.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에스테이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지상고가 65mm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저 지상고가 210mm인데, 이 210mm라는 게 사실 경쟁사의 어떤 SUV들, BMW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하는 경쟁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SUV들보다도 지상고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런 험로를 달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차고를 높여서 그냥 좀 이렇게 티만 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오프로드를 달릴 거야, 비포장길을 달릴 거야 라는 그런 걸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크로스오버 외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푸조에서 나온 508 RXH 같은 경우도 이미 출시가 돼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올해 이제 E클래스 에스테이트로 기반으로 한 올터레인이라는 모델을 또 한국에 출시를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런 차들이 나오는데, 뭐 경쟁 모델들이 보면은 뭐 아우디 올로드도 그렇고요, 어떤 지상고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지상고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만들었는데, 얘는 아예 항상 지상고가 높은 거죠. 근데 왜 지상고가 높냐?
이 차가 나온 스칸디나비아는 이제 겨울에서 이렇게 해빙기가 되면은 완전 이 길바닥이 다 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진흙탕이 되고 막 비포장된 그런 산길, 숲길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사시사철 달려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노면에 항상 오프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상고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세단보다 살짝 이런 시트 포지션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는 조금 이런 소형 SUV들 못지않게 좀 시야는 살짝 높으면서도 또 막상 운전을 해보면은 SUV처럼 이렇게 껑충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세단을 모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가속을 해도 별로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투어링 셰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프링하고 이제 그 쇼업소버의 어떤 감쇄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듦으로써 어떤 비포장길이나 험로에서도 그런 충격들을 잘 대응을 해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볼보의 차세대 SPA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XC90, S90 뭐 이런 모델들하고 이제 플랫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체 하단 쪽을 보시면은 어떤 범퍼 주변에 이렇게 살짝 이제 포인트들을 줬죠. 그래서 플라스틱,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이제 뒷범퍼도 마감이 돼 있고, 뭐 양 옆에도 이렇게 살짝 어떤 사이드 스커트를 보완을 함으로써 어떤 비포장길에서 막 돌 같은 게 튀더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차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준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런 RV 모델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걔네하고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외건보다는 SUV에 가까운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바깥에서 볼 때는 뭔가 완전 조금 거칠어 보이는, 보다 남성적인 느낌을 주죠. S90 같은 일반 세단들은 조금 더 소프트하고 일단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얘는 딱 봤을 때 이렇게 막 근육질란 말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마초적인, 살짝은 어떤 잔근육이 있는 그런 멋진 남성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의외로 이렇게 안에 타보면은 안은 또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실내 디자인은 뭐 S90이라든지 뭐 XC90하고 거의 똑같은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중앙에 이제 센서스라는 9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뭐 당연히 작동법도 다 동일합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데도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난 거지. 이렇게 살짝 어떤 금속 조형물을 보는 것처럼 고급스럽게 깎아놓은 이런 느낌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어떤 크로스오버, SUV 이런 거를 타면은 우리가 보통 고급스러운 건 좀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내는 완전 고급 세단하고 똑같은데 지상고는 높고 운전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의 장점들만 딱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상고가 65mm가 높은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포장 도로에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서 돌고 있는데 이런 길을 가는데 전혀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기에 왠지 SUV를 타는 사람들이 이런 오프로드를 되게 많이 갈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실제로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은 SUV보다 이런 크로스오버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런 오프로드 주행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굳이 세단을 안 사고 이 차를 샀다는 거는 나는 세단처럼 탈 거지만, 세단처럼 편한 차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를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프로드 주행에서 굉장히 이런 주행 실력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모래먼지를 뿌리면서, 지금 그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고 이게 거침이 없어. 이 차의 최고 출력은 235마력이고요 2.0L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 들어갑니다. 최대 토크는 49.0kgm/M를 내고 있고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험지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토크를 배분을 해주죠. 그래서 계속 가감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차가 전혀 더딘 느낌이 없어요. 특히 이제 이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펄스라는 기능이 최초로 적용이 돼서, 이 파워 펄스가 뭐냐면은 어떤 우와 이 파워 펄스라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 압축 공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차가 가속을 할 때 이 터보는 원래 터보 렉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터보 렉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압축 공기를 모아놨다가 터보 렉이 발생할 때 그 터빈 안에다가 이제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이 저회전부터 굉장히 잘 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가감속이 반복되는 오프로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거침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민첩하게 항상 반응을 해줍니다. 차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차가 어떤 불안감이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상고가 조금 높은 차인데 상당히 재밌어. SUV는 또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 SUV는 너무 높아서 또 조금 이렇게 함부로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 이 차는 지금 세단처럼 가속을 하면서도 어떤 바닥이 긁힐까 이런 걱정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오프로드를 탈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런 차는 흔치 않아요. 지금 차를 잠깐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이제 V90 크로스컨트리 프로라는 이제 일반 모델로 치자면 인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모델을 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V90 크로스컨트리,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에 해당하는 기본형 모델을 탔습니다. 가격이 이게 6,990만원, 프로가 7,690만원인데 둘이 주행 성능은 차이가 없어요. 둘 다 D5 AWD가 탑재가 되고, 다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휠 사이즈가 한 사이즈 줄어들고요. 다만 이제 실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어즈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빠지고요. 어떤 인테리어의 이런 가죽 재질감 같은 것도 조금 떨어져요. 원래 이제 프로는 그 나파 가죽이 들어가죠.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일반 가죽이 탑재가 되고, 뭐 이 위에 대시보드 상단도 뭐 원래 가죽이었는데 프로는, 이 모델은 지금 이런 우레탄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한다면 프로보다는 이 일반 크로스컨트리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 차량을, 그러니까 굳이 이 차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런 오프로드 주행을 하거나 이런 험지를 달릴 일이 있기 때문에 세단 대신에 이 차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왕이면 좀 겉에가 좀 흠집이 나거나 그랬을 때 좀 덜 속상한 쪽은 휠도 조금 작고 인테리어도 좀 덜한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섰습니다. 이 차가 어떤 겉모습이 예전 XC70에 비해서 상당히 뭐 고급스러워졌고, 좀 얌전하다기보다는 좀 우아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얘가 주행 성능도 그냥 샌님이 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충분히 거침없이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사실 프로보다 지금 이 일반 크로스컨트리가 타이어 사이즈가 하나 작기 때문에 오히려 편평비가 높아져서 이런 주행할 때 느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더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매력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크로스컨트리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레저나 이런 오프로드 상황에서 주행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 친척 중에 한 명도 이 모델의 전 세대였던 XC70을 타고 있는데, 어떤 레저나 이런 용도로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서핑보드를 실는다든지. 트렁크 용량은 560리터 정도 되고요. 평상시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제 뒷좌석을 접었을 때 1526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다란 짐 같은 거 실을 때가 특히나 많이 유리해요. 이 볼보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이 뒷좌석까지 접었을 때 뒤에 한 길이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캠핑을 가서 차에서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와, 이거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뒤에다가 뭐 그 에어베드 같은 거 그런 걸 깔아놓고 누워서 잘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지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시승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험하게 모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시승 코스 중에 이런 오프로드 코스가 있어서 저도 같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지금 안전하게 통제된 상황 하에서 오프로드를 한번 즐겨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참 그런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XC90도 타보고 S90도 타봤지만은 XC90은 뭐 물론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조금 이제 높아서, 제가 자가용으로는 지금 세단을 타고 있거든요. 세단을 타고 있다 보니까 조금 XC90은 차가 높아가지고 좀 되게 낯설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 세단을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처음 SUV를 탔을 때 그런 약간의 이질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V90 크로스컨트리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주행을 하고 있으면은 완전히 차 달리는 느낌은 세단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전에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달릴 때처럼 그런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또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가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도 쭉 속도를 내봐도 그냥 이렇게 차가 높아서 휘청거린다든지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투어링 CC가 적용이 되면서 약간 롤링이 있긴 해요. S90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롤링을 허용을 해줬고, 특히나 또 타이어도 편평비가 상당히 높은 타이어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롤링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속도로에서 뭐 일반적인 영역, 뭐 100km에서 110km 내외 정도 되는 그 정도 속도 영역은 물론이고, 속도를 많이 올려도 전혀 이렇게 막 야 이거 막 못 밟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거리를 가기도 편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레저라는 얘기를 하지만, 레저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도심을 떠나서 하는 거잖아요. 도심을 떠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시골 근교 이런 데로 나가가지고 뭐 서핑을 하든 뭐 캠핑을 하든 그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정작 이제 그렇게 도심을 떠나는 게 너무 힘든 차들, 그런 도심을 떠나는 시간이 너무 피곤한 차라면은 또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차는 정말 투어러로서 이런 장거리 주행도 불편함이 없고, 오프로더기도 하고, 또 시내에서는 일반적인 커뮤터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혼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볼보가 또 볼보 하면은 안전이죠. 볼보 하면 안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 장비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뛰어난 어떤 기업 마인드라고, 경영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죠. 뭐 옵션에 따라서 에어백 개수가 다르다든지, 뭐 각종 안전 장비들, 뭐 어떤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어떤 옵션이나 트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 야 이건 뭐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거냐 이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이든 우리 회사 차를 타는 사람이라면은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길 권리가 있다, 이게 볼보의 마인드거든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 이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하위 트림, 기본 트림을 구입하든 프로를 구입하든 똑같이 어떤 파일럿 어시스트라든지 뭐 시티 세이프티라든지 하는 그런 볼보의 안전 장비들이 전 모델의 기본으로 탑재가 됐다는 거, 이거는 정말 볼보가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브랜드들이 이건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이 V9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짧은 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외건을 원래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트렁크 용량도 정말 크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짐을 실을 때, 여행을 갑자기 떠날 때 이렇게 집에 있다가도 막 평일에 이렇게 막 경무에 시달리다가 딱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됐을 때 나는 떠나야겠다, 이런 막 그런 여행가 마인드로
갑자기 훌쩍 떠날 때 그냥 트렁크 딱 열고 캐리어 2개 딱 던져 넣고 그러고서 차를 타고 막 몇백 킬로 부산까지도 쫙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행에 정말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 중간에 가다가 만약에 너무 풍경 멋진 그런 산 같은 데가 있어, 그러면은 오프로드도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나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SUV를 타시던 분들이라도 어떤 실용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떤 세단의 그런 어떤 편안함을 즐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기존의 세단을 타시던 분들도 SUV로 넘어가기에는 좀 차가 높고 그런 부분이 적응이 안 된다, 차가 너무 크고, 그럴 때도 어떤 그런 세단의 주행 감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떤 SUV 못지않은 그런 실용성과 험지 주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이 점이 바로 이 V90 크로스컨트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오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V90 크로스컨트리를 함께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저희 카가이에서 더욱더 재밌는 차와 함께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가이 에디터 이재욱이었습니다.